여러분,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사실 이 아래에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하는, 뭐랄까, 비밀 설계도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알아볼 거냐면요. 우선 땅이 도대체 왜 무너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흙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이 흙들의 특성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뭘 꼭 확인해야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멀쩡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던 땅이 도대체 왜 무너지는 걸까요? 사실 모든 공학 재난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산사태나 건물이 주저앉는 끔찍한 재난들,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사고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엔 그 흙이 애초에 어디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그 기원의 문제로 딱 귀결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우리 발밑에 있는 이 멀쩡한 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해답은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데 또 굉장히 심오한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흙이 태어난 곳에 쭉 머물렀던 흙이냐, 아니면 아주 먼 길을 여행해온 흙이냐, 이 두 가지 차이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잔류토, 그리고 운적토라는 녀석들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근본적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원래 있던 단단한 암석이 부서져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았냐, 아니면 바람이나 물 같은 힘에 실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냐, 딱 이 차이인 거죠. 먼저 잔류토부터 볼까요? 얘는 말 그대로 집돌이에요.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반함이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에 깎이면서 부서졌는데 어디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은 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 바위의 특징, 뭐랄까 그 불규칙한 흔적 같은 걸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적토는 완전 반대예요. 얘는 여행가죠.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이나 바람을 타고 아주 먼 길을 떠나온 흙입니다. 재밌는 건 이 기나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입자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크기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서 쌓일 때는 아주 차곡차곡 가지런하게 쌓이는 특징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집돌이와 여행가의 이력서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이 태생의 차이가 얘네들의 물리적인 특성을 얼마나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딱 보니까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잔류토 입자는 막 태어난 그대로라 각지고 거칠어요. 그런데 오른쪽 운적토 입자는 어때요?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뒹굴고, 그래서 모서리가 다 닳아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매끈해진 거예요. 근데요, 바로 이 작은 입자 모량의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네 가지 핵심 차이가 딱 정리되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성층, 그러니까 흙이 쌓인 모양을 보면 잔류토는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운적토는 아주 뚜렷하게 수평으로 층이져 있어요. 여행하면서 차곡차곡 쌓였으니까요. 입자 모양은 방금 봤죠? 집돌이는 각지고 여행가는 둥글고요. 그리고 입자 크기가 얼마나 고른가, 이걸 입도 분포라고 하는데 잔류토는 온갖 크기가 막 뒤섞여 있어요. 반면에 운적토는 여행 중에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균질성. 당연히 잔류토는 어디는 단단하고 어디는 무르고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운적토는 적어도 한 층 안에서는 꽤 균일한 성질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점들을 한번 이어볼 시간입니다. 이 두 흙이 가진 고유한 설계도가 도대체 어떻게 저마다의 치명적인 결함, 그러니까 숨겨진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잔류토부터 보죠. 이 흙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야말로 악몽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니, 같은 땅인데도 불과 몇 미터 옆으로 갔을 뿐인데 한 곳은 드릴이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암석인데 다른 곳은 쑥 꺼지는 약한 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력이 이렇게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안전한 설계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잔류토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왼쪽처럼 바짝 말라 있을 때면 겉으로 보기에 엄청 단단해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비가 와서 물을 흠뻑 머금잖아요. 그럼 흑입자재를 붙잡아 주던 화학적인 접착제 같은 게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갑자기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수침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운적토의 위험을 한번 볼까요? 어쩌면 이 흙의 위험이 더 교활할 수도 있어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시간, 그리고 진동. 첫 번째 문제는 장기 안밀치마라는 건데요. 특히 운적토 중에서도 점토같이 아주 입자가 고운 흙 있잖아요. 얘네는 거대한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그 무게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스펀지 물 짜내듯이 아주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면서 땅이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다 짓고 나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뒤야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바로 액상화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재앙을 부르는 완벽한 레시피 같아요. 딱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푸석푸석한 모래 지반. 둘째, 그 모래가 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같은 아주 강한 충격. 이 세 가지가 딱 만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4단계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단계. 지진이 와서 물에 젖은 느슨한 모래를 막 흔들어요. 그럼 2단계. 모래 입자들이 촘촘해지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던 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힌 물의 압력이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죠. 그리고 3단계. 이 물의 압력이 너무 세져서 오히려 모래 알갱이들을 위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띄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자, 마지막 4단계. 이게 핵심이에요. 분명히 단단했던 땅이 순식간에 출렁이는 액체처럼 변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걸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험 요인들을 하나의 틀로 종합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바로 이 차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잔류토가 무너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네, 바로 물 때문에 입자 사이를 붙들던 화학적 결합, 그러니까 접착제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운적토가 무너지는 건요, 지진 같은 충격 때문에 입자들 사이의 마찰력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붕괴되는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내용의 최종 요약본이자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떤 땅을 만났을 때 이게 집돌이 잔류토냐, 여행가 운적토냐 그 기원부터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핵심 특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겠구나 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완벽한 생각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높은 빌딩을 올려다볼 때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화려한 모습만 보이실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구조물을 묵묵히 받치고 있는 발밑의 땅, 그 땅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지질학적 이야기가 함께 떠오르실까요?